여야의 평가도 당연히 엇갈리겠죠? 들어보시죠.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양국의 청년들은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우정을 나눌 것이며 이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입니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입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입니다.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기만입니다. 여야의 평가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도 여야 대표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번에 차석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차석. 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 그리고 이 정부가 내딛고 있는 발걸음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려 주셨습니다마는 꽉 막힌 일본 문제를 풀어내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돼 있던 일본과의 그 감정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걸음 두 걸음을 자칫 잘못 내딛다 보면은 국민적 지지율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꽉 막힌 일본과의 문제를 누군가는 풀어내야 할 것이고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텐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보면 이 일본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이 신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일본이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합의들이 뒤바뀌게 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가 좀 깨져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통 크게 마음을 열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들을 가져왔다 생각하고 만약 이 정상회담의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하면 철저한 실무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다듬고 마지막 공동성명을 짠하고 발표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의 복원을 바탕으로 외교 그리고 경제, 문화 등 앞으로 일어나가게 될 새로운 관계 복원에 대한 첫 출발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완용의 부활이냐, 삼전도의 굴욕이다,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밟을지 모른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한일 관계에 대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레토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내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죽창가 등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를 꼬여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운 상태 속에서 출발하게 됐던 현재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국익이라고 하는 그 국익을 바탕으로 한 번이라도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했다면 이런 방식의 비난 섞인 조롱 메시지 낼 수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첫 술에 모든 것들을 다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 또 풀어가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고 기시다 총리도 결국 대한민국을 찾아서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한일 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되는 첫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은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난 굴종 외교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지율만 봐도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익이 아니고 일본 국익을 우리가 위해 준 꼴, 그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굴종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찾아갔다고는 하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의 모습,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는 본인들은 강제징용도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모습. 사실 이번에서도 그 경제와 관련된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은 대거 일본행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강제징용을 했던 미쓰비시는 참여조차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모든 것을 내주는 상황, 이 상황이 굴종 외교가 아니고서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경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규제를 풀었던 것, 반도체 3가지 물품을 수출 규제를 풀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수출 규제 일본이 한 겁니다. 3가지, 그러니까 불화수소와 EUV용 포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수출 푼 거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삼성과 SK에 납품할 수 있게끔 풀어준 거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WTO를 지금 제소한 것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수출 규제를 걸었고 이것이 공정거래를 해친다고 해서 우리가 WTO를 제소했는데 이것을 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WTO까지 취하를 해주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일본이 가해자고 우리가 피해자였는데 이것까지 외면하면서 다 주워버리고 온 상황 이것은 굴종 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사실 이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고 일본은 본인의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독도까지 본인의 땅이다라는 주장을 NHK 방송에서까지 나올 정도의 이런 외교 기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굴종 외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국내 정치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외교가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야 간의 입장이 이렇게 굉장히 상이합니다. 결국은 여야의 이 같은 극명한 입장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수출 규제 푼 게 일본한테만 도움된다라고 민주당에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제가 직접 취재했던 또 반도체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이게 수출이라는 게 한쪽에만 유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재와 일본의 또 다른 어떤 기반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게 굉장히 좀 피해가 막심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함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한일 양국 간의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보고는 가시화된 것 같아요. 군사적인 측면도.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양국이 진전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왜 친하냐? 회담을 겨냥한 북한 도발. 북한 징검다리 도발 일지를 보면요. 잠수함에서 쏘았죠. 단거리로 쏘았죠. ICBM도 쐈어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분명히 겨눈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정조준했습니다. ICBM 미사일 쏠 때는 김정은이 참관도 했습니다. 3번 각기 다른 미사일을 섞어 쏜 겁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거 다 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렇게 못 빠지겠습니다. ICBM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북핵과 미사일에 적극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아쉽지만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 공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북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今朝の北朝鮮によるこ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明白な挑発行為であり、到底看過はできません。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자, 이기태 실장님, 일단은 북한을 생각한다면 한미일이 다 군사적으로 강점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공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언급했듯이 아직 여지는 남은 것 같아요. 완전 민주당에서는 굴종 외교다 끝이라고 했지만 사실 통화한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통화해보면 이런 말을 하시면서도 또 앞으로의 가능성은 또 열려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미쓰비시 같은 이 가해 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닫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여지는 좀 열려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현재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그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피해 기업 가해 기업도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막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 때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발전을 한다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근데 그 방법도 직접적인 사과나 이런 참여가 배상이 될지 아니면 간접적인 형태가 될지는 좀 한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 희망적인 부분과 또 아쉬운 부분 모두 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